안녕하세요. 사설탐정 김도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액,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아,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날 수 있을까? 정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끔 의뢰를 주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다음날 카페에서 만난 정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 아들 민재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커피잔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완벽하다는 게?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는 모습을 못 봤어. 항상 적절한 말, 적절한 행동,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다고. 정은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주부로 살면서 기른 여성의 육감은 때로 과학수사보다 정확했으니까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서윤이야. 심리상담사라고 해.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경험상 너무 완벽한 사람은 반드시 비밀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기본 신상 정보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29세, 서울 강남에서 심리상담소 운영, 고급 아파트 거주. 겉보기엔 성공한 커리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기록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있을 법한 자잘한 흔적들, 예를 들어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SNS 교류, 동창회 참석 기록, 연인 관계의 흔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20살부터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 같네.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거나. 며칠간의 미행과 조사 끝에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민재와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연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일에만 몰두했고 사적인 만남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갑자기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와. 상담소 직원의 말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 패턴은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저는 서윤의 어린 시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전학기록, 의료기록 하나씩 파고들수록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9세에서 11세 사이 서윤의 기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시기의 기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학, 상담기록, 심지어 아동보호시설과의 연락기록까지. 이는 보통의 행복한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어머니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그 시기에 재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 상대의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기태,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탐정 생활에서 이런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민재는 과거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의붓남매였죠. 하지만 왜 서윤은 이 사실을 숨기고 민재에게 접근한 걸까요? 저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아직 아동보호시설이나 상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은퇴한 60대 여성이었는데 서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참 안쓰럽게 변했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재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자꾸 멍하니 있고 밤에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혹시 재혼 상대와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아이가 새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정 방문을 했을 때도 그 남자 앞에서는 완전히 위축되더라고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점 어두운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당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몇몇 증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주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밤에.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가 야근을 나간 날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파트 아래층에 살았던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번은 폭도에서 서윤이를 봤는데 다리에 멍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마지막 조사는 이혼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서윤의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빠르게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죠.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보통은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는데 그 여자분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했거든요. 당시 변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정기태가 어린 서윤을 학대했고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급하게 이혼을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서윤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가설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서윤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으로서 20년 경험으로 보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과거의 피해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왔습니다. 서윤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내담자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도훈님이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미세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년 남성을 연기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직장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설정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상담사였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적절한 질문, 공감하는 표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정기태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목소리였습니다. 경험상 이런 반응은 그 이름에 강한 감정적 연결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윤은 분명 정기태와 연관이 있었고 그것은 좋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윤을 미행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상담소 출근, 오후 6시 퇴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패턴. 하지만 화요일 저녁만은 달랐습니다. 민재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죠. 민재와 함께 있는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자연스럽고 때로는 장난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한 연기였죠. 특히 민재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서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얼굴, 그리고 다시 미소로 돌아가는 모습,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재가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서윤의 눈에 순간적으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은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뭐가? 서윤은 내 남편의 전처의 딸이야. 그리고 아마도 과거에 내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전화기 너머로 정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민재와는 의붓남매였던 거야. 하지만 민재는 모를 거야.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서윤은 왜 민재에게 접근한 거야? 저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폭수일 가능성이 높아. 내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은과의 통화 후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정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기태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기태에 대한 의혹은 서윤의 경우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기태 형은 어떻게 말하지? 여자 문제가 좀 있어. 정기태의 회사 후배가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어린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아. 회사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보인다고 해야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몇 년 전 성추행 의혹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합의로 마무리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윤의 심리 상태도 걱정되었습니다. 20년간 폭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상담받고 싶습니다. 서윤은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탐정요? 네. 그리고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정기태와의 관계도 말이에요. 서윤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저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정은 씨의 의뢰로 조사하게 되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시는군요. 처음으로 서윤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숨겨왔던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겪은 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복수는 복수? 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9살짜리 아이가 당한 일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서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 고통,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과정까지. 민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처음엔 그냥 도구로 생각했는데 점점 미안해지더라고요. 서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무고한 민재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민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알아요. 서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혈연관계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의분남매였을 뿐이고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다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날 저녁은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민재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20년을 준비한 게. 그때 제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법적인 방법으로 정기태를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증언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선생님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서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서윤과 함께 과거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의 의료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증언들을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윤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의 직접 증언은 법적으로도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태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서윤에게 정기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와 좀 만날 수 있을까?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9살 성인 여성이었고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만나죠. 할 말이 많아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기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예상외로 정기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서윤은 놀랐습니다. 20년간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변명할 수 없어. 정기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네요? 저한테 한 일을. 그래, 인정한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복수 계획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야? 민재요. 당신 아들이랑 사귀고 있어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기태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정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말해야 할 것이 있어. 그날 밤 정기태는 자신의 과거, 서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정은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차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민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날 민재가 서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가족 소개를 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제가 정리한 모든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그때부터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윤의 정체, 과거의 관계, 그리고 폭수 계획까지. 민재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귄 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정기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서윤이는 진짜로 널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폭수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가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로.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실제로는 의붓 누나였고 자신을 이용했지만 동시에 진심도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민재씨, 서윤씨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달랐지만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3일 후 서윤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결정했어요. 민재와는 정리하려고요. 왜요? 서로 좋아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민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진정으로 민재를 사랑한다면 그를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과 민재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북카페였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 너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정기태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가 너무 소중해졌어.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나도 알아. 누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민재의 대답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민재도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언젠가 훗날에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윤의 물음에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한편 정기태는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탐정님, 고발하세요. 제가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정기태의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죄책감이 그를 이런 선택으로 이끈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정기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 성추행, 학대 등의 죄목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법적 정의는 실현된 것입니다. 정은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복잡하지만 후련해요. 6개월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정기태는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 정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건축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의외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상담소를 정리하고 아동보호 관련 NGO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누군가를 도우면서 치유받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남아있었죠. 누나, 요즘 어떠세요? 좋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 어느 봄날 저는 서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감사해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셔서. 아니에요. 결국은 서윤 씨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복수보다는 치유가 답이었네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날 서윤은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도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고 서윤의 얼굴에도 진정한 행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살아가요. 폭수와 정의,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파괴가 아닌 치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따뜻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